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요란하게 옵션 만기를 지난주 금요일 날 마쳤죠. 그러면서 나스닥이 좀 흔들렸고, 그죠?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서 반도체의 가격 변동이 큰 이번 주 주초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유진투자증권하고 DB증권이 증권맨들이 카톡 채팅방을 차려서 채권을 리딩하는 이런 부분을 운영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보이잖아요, 그죠? 사실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 달에도 직원이 작전에 연관돼서 조사를 받았었던 그런 일도 있었고, 이번에도 사실은 이 채권을 배정받은 후에 개인들에게 판매해야 되는데 받기도 전에 미리 채팅방을 통해서 사전 청약을 받는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 제119조 이 부분 속에서 증권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서 수리되지 않으면 증권이 모집이나 매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률을 위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불법, 증권사부터 이런 불법을 하게 되면, 그죠? 여러분들이 이 채팅방이나 그래서 불법에 속아가지고 선량한 개인 투자가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부터 증권사들을 발본색원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매번 2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금투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은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 1월 1일이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1월에 시행할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전에는 비과세 소득이었었는데 금융투자소득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고 앞으로 세금을 내야 될 그럴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정치권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실질적으로 정치 목적이 정권 획득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가들이 그죠? 앞으로 6개월 남은 법률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폐지가 되는 건지, 수정 보완이 되는 건지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미리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릴 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만기고, 거기에 리밸런싱과 연관된 엔비디아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물량을 알고 한 번 더 이익 실현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나스닥 12개월 선행 PER이 이제 30배 근처에 들어왔거든요. 물론 나스닥 12개월 선행 EPS도 계속 상승하다가 약간 꺾이는 요 흐름에 지금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고, 또 어제는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하락 부분을 되돌리는 모습도 일정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2, 4분기 실적 부분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지수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제 6%대 급반등을 하고, 그리고 시간에 의해서 2%대 상승하고 있다 해서 그죠? 너무 안심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사실 엔비디아의 급등락은 내부자 매도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젠슨 황 CEO가 내년 3월 31일까지 최대 60만 주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또 내부자들이 약
내년 5월에서 7월까지 또 매각 예정이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그죠? 엔비디아 주가의 내부자 거래 순매도 금액을 보게 되면 엄청 증가를 한 게 나오죠. 그죠? 6월 이후 20거래일 동안 젠슨항을 비롯해서 내부자의 누적 순매도가 6,250억. 그래서 금액이 엄청나게 증가한 부분. 자, 그런데 사실 뭐 이 순매도 주식수가 많았느냐?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부자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그죠? 이번에는 그 막대 그래프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엔비디아의 저렇게 금액이 크냐 하면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매도 주식수가 많았던 게 아니고, 주가가 많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금액이 커진 거죠.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살펴보시면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천조 원 넘습니다. 4천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480조죠. 시가총액이. 그러면 4천조에 뭐 내년까지 1조 매도 나온다 해보니, 그죠? 삼성전자로 치면 480조, 그러니까 480조에 뭐 한 1,000억 정도, 그죠?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요란하게 하락하고 할 이유는 아닌 거죠. 그죠? 다만 그동안 상승했었던 부분이 컸고,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이건 어제까지의 차트입니다. 어젯밤에 작성을 한 원고기 때문에, 그죠? 저기서부터 계속 올라와 가지고, 그죠? 액면 분할에다가 배당까지 해서 무지기로 올라온 부분.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어제 반등을 했죠. 그러면 앞으로는 횡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상승한 흐름,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어제는 왜 반등을 했느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새벽 5시 반에 나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땡겨서 오늘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의 순매수 금액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6월 한 달들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상당히 많은 액수를 매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흐름 부분은 자제하고 오히려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금요일 날 연준이 가장 선호를 하는 물가지표 PC가 발표가 되죠. 그죠? 사실 그 이전에 발표됐었던 흐름들 속에서 5월 헤드라인 PC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지금 파란색이 4월, 그리고 5월 달 부분이 이 빨간색이고 또 회색 또 5월 부분을 예상을 한 건데 다 4월보다는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죠? 미국 시장의 금요일 이후 나름대로 물가에 대한 이 안정감,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정 정도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호주가, 그죠? 물가가 또 전년 동월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되면 이 PC 물가가 안정적으로 나온다 해서,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높아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주식시장에 있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은 딱 있잖아요. 그죠? 코스피 지수가 더 강하고 코스닥 지수는 더 약하고, 코스피 지수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건 누굽니까? HBM. 그죠? HBM, 전력기기, 그리고 화장품, 음식료, 방산, 조선. 그죠? 이 섹터 한 부분만 순환해서 움직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떨어진 종목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진 종목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개인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장세의 성격,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은 외국인 장이다.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선호 섹터와 종목 부분을 매수해야 되고, 그 근간은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를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해서 많이 떨어진 카카오가 올라오고, 그죠? 많이 떨어진 종목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 물가 지표도 완화가 될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되었었던 대부분의 경제 지표 부분을 보게 되면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죠? 뭐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혼조권에 놓여져 있는 경제 지표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크게 작용하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모습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2%대, 4.4%대 초반 부분에 놓여져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 미국 시중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하나는 물가인데, 그러나 이미 물가와 CPI와 그리고 이 BI 하락을 반영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건, 그죠? 4% 이하로 국채 금리가 더 내려가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섹터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국채 금리와 연관성이 큰 게, 그죠? S&P 500 테크 섹터입니다. 기술주 섹터. 그죠? 지금 기술주 섹터의 상승 흐름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내려와서 4%대 초반까지 내려왔지만, 이게 더 쭉 내려와야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전개가 될 텐데, 지금 이미 4%대 초반까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테크주가 여기서 더 세게 가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일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죠? 미국 시장도 역시 지금 이 쉬는 과정 이후에는 오히려 7월 달은 더 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시장도 3,000포인트, 코스피 지수로 3,000포인트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엔 동의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경기 모멘텀, 실질적으로 경기 모멘텀이 개선됐을 경우엔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 어떤 섹터가 괜찮을 것이냐, 미국 시장에서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전력기기, 전력 공급 쪽 라인 부분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모멘텀 개선을 가정할 경우에는 조선 섹터도 나름대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내일 새벽 5시 반에 발표되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 부분은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실적으로 버블이 아님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보여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증명해야 된다. 그죠? 그냥 실적이 좋아서는 안 되고, 그 실적 이후에 가이던스까지 더 좋은 흐름.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2% 이상 오른 상황 속에서 시간에 실적 발표를 하고 4%, 5% 오른다라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를 단기 동시효과에서 실현하고 다시 보는 단기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출되어 있는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어제 오늘 상승 흐름을 끌고 가게 되면,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간 걸 보고 우리 시장의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쫓아가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차익 실현하고 다시 보는 것이 매매 관점에서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27일, 그죠?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이미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차이는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가에서는 트럼프 쪽에 돈을 대는 쪽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참 아이러니하죠. 보수라고 하는 쪽이 뭡니까? 부패라기보다는 뭡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것도 좀 문제고, 여튼 그런 국민성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부분의 산업, 그리고 바이든의 산업, 뭐 이렇게 나누어서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보게 되면 오바마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건 분리하자고 분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세상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이 부분들로 기업의 투자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나 전력 인프라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섹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수선한 유럽 극우 정당들의 약진, 그럼으로 인해서 그린 정책이 훼손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유럽에서 일정 정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린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뭐 전기차라든지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유럽의 국민들은 그 자연적인 부분, 그리고 이 기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더 절실하게, 그죠? 기후나 자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애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당이 이렇게 순위가 좀 바뀐다고 해서 그 부분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라고 보고, 사실 요번에 EU 정상회의에서 EU 행정부 수반의 집행위원장 후보 확정하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AI 액트, 그죠? 인공지능 규제법 통과에 대한 발효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산업적인 이야기가 나올 텐데 중요도는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4조 2,622억이었는데 이번 주에 시장이 조정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한 2, 3천억 정도 더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입니다. 한 4조 5천억 정도 6월에도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수출과 관련돼서 6월 1일에서 20일까지의 한국 흐름들을 보게 되면 수출은 8.5% 증가했고 9개월 연속 증가세, 그러나 수출 증가율은 3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둔화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통상적으로 5월보다 6월 수출 금액이 증가하는데 중국, 유럽 경기 회복세가 더딘 데 따른 흐름 때문에 6월 이 수출 증가율이 다소 약화된 거죠. 주가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상해 종합지수 부분이 뭡니까? 요 5월 후반 들어서 6월 계속 약세를 보이는 부분, 경제지표의 호전 크게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지요. 거기다가 미국의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할 거기 때문에 중국에 기대한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아직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20일까지 품목별, 국가별 수출 흐름들을 보게 되면 매번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죠? 6월 달에도 반도체의 성장, 수출 금액이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살펴보시면 반도체,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 트리얼즈가 올라가고 반도체 소부장에서 일부 종목이 올라가는 거지 나머지 SNS텍이나 나름 종목 부분들은 다 전저점을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할 때 반도체 업황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17년에서 18년 이때는 반도체 물량도 수출이 많고 수출 단가도 좋았고 그렇게 호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죠? 사실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면서 단가에 의한 수출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지 물량까지 많이 나가서 수출이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부장 전반에 다 온기가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옥석을 반드시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선박이 39%가 좀 내려온 부분이 좀 아쉬운데 사실은 이건 지난달에 너무 크게 증가율을 보였었던 기저효과일 뿐이지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농식품, 라면 수출도 미국향으로 엄청 증가했죠. 100%가 이상. 그리고 화장품 부분도 미국 시장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6월 19일 날 섹터상으로 고점이 나왔었던 부분이 화장품 섹터, 그리고 이 음식료 섹터가 6월 19일 지난주 수요일 날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 고점이 나왔다 그랬고 제가 단기적으로는 매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섹터에 있어서 충분한 조정을 받은 실적 관련 섹터 부분들은 또 재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위치해 왔다는 거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24일 3분기 주시장 구조 이걸 다 설명드리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서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2010년부터 지금껏
요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실적 장세, 그죠? 금리하고 실적 흐름 속에서 이 코스피 EPS가 상승하는 구간에 시장 지수가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유동성 장세가 아닌데, 그죠? 코스닥 변두리 종목을 외국인들이 왜 사겠습니까? 그죠?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 그게 이름이 알려져 있고 그런 가운데서 실적으로 기반으로 한 종목을 사겠죠. 그게 뭡니까? H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그 속에서 농심이라든지 실적이 명확하게 나아지는 섹터 위주로만 사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실적 장세에서는 코스닥을 항상 이겼다. 코스닥은 힘을 못 썼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이런 흐름 부분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저는 8월 실적 발표 마무리 국면까지는 계속 이 형태의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죠? 낙폭이 심하다고 해서 오늘 카카오 네이버가 오랜만에 빨간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면 시장에서 계속 소외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실적 장세와 외국인 장세의 특성에 따라서 주식을 매매하는 것 또한 필요로 한 부분이고, 아직도 그러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시장에 2사분기, 1사분기도 실적이 서프라이즈했고 2사분기에도 EPS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2025년과 2026년도 이익도 상향 조정 중입니다. 그런데 그 상향 조정되는 섹터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그 5섹터 위주로 지금 실적이 상향되고 있다는 거,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염두에 둬야 되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EPS와 그리고 그 속에서 PER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장은 3080포인트 부근까지는 올라가도 되는 그런 시장 지수의 위치다.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죠? HSBC에서 3,1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 흐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2,792포인트입니다. 3,100포인트 가보니 얼마나 돼요? 그죠? 5%, 5~6%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5~6%를 가기 위해서 주도 섹터의 움직임 부분, 그게 순환 흐름을 잘 타게 되면 수익이 크게 나는 거죠. 낙폭이 컸다고 주식이 평균 개념으로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K 수출 시대 3분기에도 지속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에서 6월 말, 그러니까 6월 말까지가 2, 4분기고, 그리고 7월부터 8월, 9월 3, 4분기로 넘어가는 그 흐름도 미국향 섹터, 그죠? 미국 쪽으로의 연관해서 수출에 도모를 하는 그런 섹터 위주의 흐름 부분들을 공략을 하셔야지 중국 산업 쪽 비중이 높은 쪽 부분,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황이 바뀌어지나요? 바뀌어지는 것은 정책적 변화와 국가의 흐름 부분이 바뀔 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에 있어서 공급망 공포,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시간이 빠듯한데, 그죠? 홍해. 사실 2023년 10월 17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에 지금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해운우님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 나가니까 선박도 더 필요하게 되죠. 그런 흐름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조선도 눌림 몫이 공략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 쪽도 그죠? 인도법인 IPO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화신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품 관련주 수혜 종목도 좀 관심 가졌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강조드릴 게 많은데 이만 마치도록 하고, 자,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시장은 그죠? 공부하면 시황이 보이고, 시황이 보이면 섹터가 보이고, 섹터가 보이면 종목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그죠? 김기수와 함께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의 차이, 그 속에서 지금도 실적 관련 섹터 부분들을 공략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기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 차별화의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